부천시가 주인공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천시가 미래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맞춰 여수시가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해양 레포츠 시설이 들어섭니다. 포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동해바다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가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의 모 의원에서 C형 간염 환자가 70명을 넘어서면서 C형 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백신을 통한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만큼 정기검진을 통해 꾸준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주인공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인공은 주차장과 인도, 공원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주차 걱정은 덜어주고 인도는 안전하게 지켜주며 공원은 내 집 가까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2017년까지 공영주차장 13개소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모두 1,386면으로 현재 주차 문제가 심각한 원도심 지역부터 최적의 설치 부지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현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91%로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2만 5천여 면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70%에 불과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을 80%까지 높일 것이라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과 공공시설의 임시주차장 개방, 내 집안 주차장 조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도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시는 내년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사로, 부일로, 경인로 등 113개 노선 22만여 미터의 인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나무 뿌리 등 요철이 심한 구간과 보행자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도블럭을 그대로 둔 채 덧씌우기를 통해 보행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비 후에는 엄격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굴착 등 보도를 파손시켰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형 생활공원도 조성합니다. 생활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중간 형태로 접근성이 좋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4.38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2017년까지 11개의 공원이 조성되면 법적 공원 면적인 6제곱미터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주인공 사업은 생활 권역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살기 좋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주인공 사업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인프라 구축, 그리고 최근 발표한 지방채 조기 상환까지 관건은 예산이죠. 부천시가 미래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문예회관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으로 발생한 재원을 일반 사업 예산이 아닌 미래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매각대금 2,500억 원과 상동 영상문화단지 1단계 매각대금 5,500억 원 등 약 8천억 원 규모로 원도심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토지 등 자산 취득, 문화시설 건립과 문화산업 기반 조성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역공문화체육센터 건립, 주인공 사업, 종합운동장 일환과 소사 역세권 개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증편 운행과 소사 대국 지하철 사업, 오정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지방채 상환 등입니다.
시는 이번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개발에 따른 수익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도시 가치를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겨울철 눈에 대비해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제설 작업과 도로 관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강설 확률이 60%를 넘어서면 초동 제설 태세를 갖춰 만일의 상황에 신속히 대비합니다. 인력과 제설 장비, 자재 등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공무원과 도로 관련 상근 인력까지 2,300여 명을 편성해 제설 작업 분담제를 실시하는 한편 폭설이 내렸을 때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군 부대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제설제는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 소금 등 6천여 톤을 확보했으며 자동 염수 분사 장치와 염화용의 교반 시설도 32곳에 120여 대가 설치돼 도로가 얼어붙는 것을 예방합니다. 또 시 전역에 700여 개의 제설함을 비치했으며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에는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을 운영해 겨울 내내 염화칼슘과 삽을 비치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신속하게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시는 눈이 오면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낮에 내린 눈은 그친 지 3시간 이내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빙판길을 막을 수 있으며 단 10cm 이상 눈이 쌓였을 때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됩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활 근로사업을 아시나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취업과 창업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부천시 3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32개 사업단이 운영 중인데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 주민들에겐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 함께 보시죠. 아담한 작업실, 재봉질이 한창입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소사지역 자활센터의 수공예 사업단 수미인의 공방인데요. 손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의 수미인, 그 이름에 걸맞게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귀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안대, 차가운 컴퓨터에 따뜻한 이미지를 더해주는 마우스패드와 키보드 덮개, 인견으로 제작한 귀여운 목욕 타올까지 모두 직접 개발한 상품인데요. 3년 후 창업을 목표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작업실엔 향긋한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주로 지역 아동센터의 강의를 담당하는 여가 지원 사업단,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향초 만들기, 주변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시장 진출에 나섰는데요. 이 콩을 원료로 한 천연 소이 왁스에 천연 향을 더해 손으로 직접 만드는데 올해 경기도 자활주간행사 생산품 품질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유명 잡지의 이벤트 상품에 선정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상품 라인을 갖추고 오픈마켓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아이들과 향초 수업을 하다가 이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주위의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제품으로 지금 쭉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시장 진입형으로 가고 향후 2년 후에는 저희가 자활 기업 창업으로 지금 나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업으로 연결된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소사지역 자활센터 제빵 사업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쿠키 전문점 쿠키 해피니스. 수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낸 창업의 꿈,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설렙니다.
뭘 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이제 제빵사업단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쿠키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걸 배워서 제가 이제 자격증도 취득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나왔는데요. 부담도 많이 되고 떨리고 긴장되고 습득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명 자활근로 사업.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직업 훈련 과정으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취업과 창업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원미, 소사, 나눔 3개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은 모두 32개, 창업으로 연결된 자활기업도 28곳에 이르며 사업단 참가자 중 50여 명이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지역 자활센터 제품들은 센터를 통해 대부분 복지관, 어린이집 등 단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광고비 등이 없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 판로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활근로 사업은 지역의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곳이에요. 저희 자활센터에서 총 11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유통 경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일터이자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작업장으로 자리 잡은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판로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합니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맞춰 여수시가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과 PC방은 물론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흡연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위반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해양 레포츠 시설과 풀빌라형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시는 전남도청에서 여수 세계박람회장 부지 내에 푸른 레저 개발과 233억 원 투자 규모의 해양 레포츠 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박람회장에 요트와 해양 레포츠 시설과 함께 70실 규모의 풀빌라형 리조트가 들어서 13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온화한 기후 여건과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남에서 가장 많은 24개 종목 456팀 16만 9천여 명의 각종 훈련 선수들을 유치해 134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야구와 롤러 등 8개 종목의 스토브리그를 개최해 대규모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으며 시는 이에 맞춰 시티투어와 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수시는 웅천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마리나 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마리나 자문위원회는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요트 관계자와 전문 경영인 등 14명으로 앞으로 마리나 기본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부대 상업시설의 민간 투자 유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 7월 웅천지구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항만 개발 사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시가 100명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보육 전문가 25명과 어린이집 원장 15명, 보호자, 공익대표 49명 등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급적 시 거주 인사는 최대한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중흥 보두미 나눔이 어린이집부터 수탁자 선정 심사에 나섰으며 100명의 위원회 가운데 12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객관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원회가 오는 2017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원회와 동서창조포럼은 세미나를 갖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대응 상황을 알리고 2017년 제23차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가능성을 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후활용추진위원회는 기후보호 시범도시인 여수에서 박람회장을 활용해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면 관련 국제회의와 산업기술전, 학술회의 등을 통해 3만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수를 국제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3만) 시민이 원하는 포항형 창조도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포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6일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도시 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지난 보고회에서 확정되고 추진된 4대 분과별 실천 과제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신규 사업 발굴 현황을 각 분과 위원장들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콘서트는 청년, 여성, 기업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 대표들과 이강덕 시장, 이칠구 의장을 비롯해 창조도시 추진위원과 분과위원장들이 패널로 나섰습니다. 기존의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시민들이 원하는 포항시의 모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포항시의 변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소통으로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창조도시 포항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해바다 5개 지역 시군이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지난 24일 지역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상생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주령 울진 부군수 등을 비롯해 5개 시군 민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는 지역 행복생활권의 추진 경과 및 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실질적인 협력사업과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21세기 신해양 중심지인 경북 동해안의 공동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 문화 활성화, SOC 인프라 구축, 해양자원 관리 등을 위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시는 11월 25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신성장 산업의 동향과 포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1회 포항 미래 신성장 산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으며 제조업 혁신 3.0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벤처 생태계 조성, 강소기업 육성 전략, 로봇 분야 사례, 지질자원 개발 등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 동향과 연구 기술 개발 방안, 비즈니스 모델 등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바야흐로 과메기의 계절입니다. 차가운 해풍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 말린 과메기 맛, 절로 생각나시죠? 대한민국 대표 산지인 구룡포에서 알아본 과메기의 모든 것, 숨바꼭질에서 담아봤습니다.
김에다가 미역을 얹고 마늘을 싸서 과메기까지 덤으로 한입 여러분 벌써부터 먹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과메기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군침이 도는데요. 또 사실 과메기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구룡포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구룡포 과메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찬바람 솔솔 불어오는 계절, 어김없이 찾아오는 특별한 그 맛, 올해도 잊지 않으셨죠? 구룡포에서 맛보는 동해안 최고의 겨울 별미, 과메기 맛보러 지금 출발해볼까요? 바다 내음 가득한 구룡포 항입니다. 전국 과메기 생산량의 90%가 생산될 만큼 예부터 포항하면 과메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도 과메기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룡포 하면 과메기 과메기 하면 구룡포. 그렇습니다. 사실 구룡포 하면 과메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왜 예.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사랑받는 걸까요? 우리 꽁치 과메기는 다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선한 원료와 그 다음에 구룡포 지역의 바람, 온도, 습도가 그 과메기를 하는데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구룡포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감이 따라올 수 없고 또 구룡포 같이 이런 맛이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구룡포 하면 과메기 하면 구룡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 동해바다의 풍미를 간직한 맛은 기본이고요. 고단백 건강식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더 저렴하게, 신선하게 즐기고 싶다면 현지에서 직접 맛보셔야겠죠. 아니 지금 과메기가 쭉 있는데 보니까 꽁치하고 청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요 꽁치는 원양에서 잡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말리는 거고, 청어는 연한 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건조하는 거예요. 그럼 먹었을 때 맛이 좀 차이가 나나요? 꽁치는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따라오고요. 청어는 담백하면서 시원한 맛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감칠맛 이런 거 좀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 꽁치란 맛을 보세요. 꽁치 그럼 하나 이렇게 싸주셔야죠, 맛있게. 배추를 하나 올리시고 김을 이렇게 놓네요. 초장을 듬뿍 이렇게 발라서 마늘을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자, 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절한 날 책임 못 져요. 맛있어. 기절에도 책임 못 지는 그 맛. 근데 이게 껍질을 까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껍질 까는 걸 제가 저기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분에 한번 불었어요. 일단은 파트너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꽁치 비닐을 벗겨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장갑을 끼시고 아니면 손에 기름이 너무 많이 묻으니까 네. 이거 끼시고. 혹시라도 비린내가 걱정이라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그 비린내 주범이 껍질입니다. 깨끗하게 벗겨내야겠죠? 제가 직접 간 과메기입니다. 아마 수진이 손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바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살짝 찍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양념 안 칠했잖아요. 네. 그쵸? 근데 바다의 해풍이 맞아서 그런지 약간 이 바다의 짭조름한 맛도 나면서 기본적으로 양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진짜 맛있네요. 제까지 먹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기왕 구룡포까지 오셨다면 오징어와 돌문어 같은 다양한 포항 특산물도 맛보셔야겠죠? 왕소금 솔솔 뿌려 바삭하게 구워낸 꽁치구이도 물론이고요. 우거지와 삶은 채소를 넣고 푹 끓여낸 뜨끈한 꽁치국도 일품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저는 역시 이 과메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세상 이렇게 부러운 남자를 보았나요? 이렇게 과메기도 먹고 누군가가 먹여주고 과메기를 먹었을 때 가장 큰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뭐 쫀득쫀득하고 비린내 생각보다 비린내가 많이 나지 않고 좋습니다. 제가 원래 한 12월 되면 택배를 붙여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직접 급해서 12월 되기 전에 미리 먹으러 왔어요. 가장 큰 과메기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마누라보다 좋다. 자고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마는 사람은 없다는 과메기. 쫀득쫀득 씹을수록 구수한 그 맛. 생각만 해도 벌써 군침 돌지 않으세요? 올겨울이 다가기 전에 꼭 한번 맛보러 오실 거죠? 제 아무리 과메기라고 해도 구룡포 현지에서 맛보는 그 맛은 절대 따라갈 수 없죠. 과메기 하면
어디? 구룡포! 그렇습니다. 고소하고 쫀득쫀득한 과메기 먹으러 구룡포로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정현입니다. 이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강력한 추위가 한창인데요. 그럴수록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 축제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바로 겨울 축제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경남 창녕군 부곡하와이의 얼음나라 얼음조각축제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16 얼음나라 얼음조각축제는 이 7년 연속 겨울 명품 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축제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얼음조각 축제답게 국내 최고의 얼음조각 아티스트들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이 신비하고도 다양한 얼음조각과 눈조각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얼음나라를 체험하셨다면 저녁에는 오색찬란한 빛축제를 통해 밤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연팀의 초청 공연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풍성한 축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끼리 이곳 부곡하와이 얼음조각 축제를 통해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중독은 여름철 단골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온에서 특히 잘 번식하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철저하게 손을 씻고 겨울이라도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